우리 지난 시간에 백분위와 상대평가 등급을 배웠는데 주로 수능에 적용해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1000명이 시험을 받는 거는 이제 뭐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 내신이 일단 시험 보는 사람이 너무 적어. 그렇죠? 어떤 공통 과목을 다 본다고 해도 300명, 400명인데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되면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과학 중점 학교 같은 과학 중점반인 경우, 과중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적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백분위와 등급이, 백분위 등급을 합쳐서 내신에서는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실례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수학의 예입니다. 전체 수험생이 100명이었으니까 뭔가 선택적인 내신 수학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겠죠? 100명이 보는 거. 100명이 봤어요. A부터 H까지 수험생이 있는데 A 학생이 1등입니다. 근데 B, C, D가 동점이에요. 동점. 그러니까 2등부터 4등까지 동점인 거죠. 그러니까 공동 2등인데 공동 2등으로 안 준다는 건 이미 배웠죠. 동점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5등부터 7등까지 또 동점이에요. 그리고 8등은 혼자 129점이다. 이런 구조가 되었을 때 각각 산출값은 어떻게 되고 100개로 쪼간 백분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며 그리고 등급은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입니다. 이 학생이 이 과목. 그런데 딱 느낌에 백분위가 100이 안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요? 1등입니다. 그럼 백분위 우리 내가 공식 다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저는 외우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보다 못 친 학생 몇 명? 그렇죠. 99명. 잡힙니까? 카메라가? 예. 그 다음에 만점자가 동점자가 없습니다. 동점자가 없고요. 총 시험 본 학생은 100명 곱하기 백분율이니까 100 지우고 얼마? 99가 되겠습니다. 99. 그러면 내가 이거 왜 쓰죠? 누르면 나오는데? 자, 그러면 99죠? 그럼 100분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99. 등급은 당근 1등급이 되겠습니다. 아하. 내가 동점자도 없이 독보 혼자 1등을 해도 내신은 백분위 100이 안 되는 경우가 참 자주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물론 뭐 등급으로 표시되는 경우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어쩌면 백분위가 100이 안 되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명이 이제 동률이 됐습니다. 표준점수 131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점수의 기초에서 백분위 산출값과 백분위 등급을 다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자기보다 못 본 학생이 몇 명? 4명을 빼야 되니까 2등부터 4등이니까 자기보다 못 본 학생 몇 명? 96명. 그렇죠? 그 다음에 동점자가 몇 명? 2, 3, 4, 3명. 그렇지. 3명. 3명이 동점자. 나누기 2죠? 그럼 다 본 사람이 100명이 되겠고 곱하기가 100이 되니까 뭐 이건 이제 계속 지워도 되겠죠? 여기 1.5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출값이 어떻게? 97.5가 되겠죠. 백분위는 반원임이 되니까 98. 97.5는 아직 4%가 넘지 않았으므로 몇 등급? 1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등급으로서는 A와 B, C, D의 등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내신을 등급으로 반영하는 학교라고 한다면 실제로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보통 등급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그런 경우는 등급에는 얘와 얘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걔의 백분위 값이라든가 걔의 표준점수, 그 다음에 학교의 표준편차 평균값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와 얘를 당연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학생부 교과에서는 등급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 볼까요? EFG가 역시 3명이 동점이 발생했고요. 표준점수는 130입니다. 자, 백분위 산출값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또 해볼까요? 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자신의 내신 성적을 받으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보다 못 본 학생 몇 명? 93명. 동점자가 몇 명? 3명이니까 3 나누기 2. 100 빼고 귀찮으니까 뺍시다. 이제는 100명으로 해놨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94.5가 되겠죠. 94.5. 백분위 값은 95. 그렇죠. 예.
100분이 95예요. 1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또 틀리면 안 돼. 당근 1등급이 되겠죠. 예. 왜냐? 여기까지가 4%가 안 됐기 때문에 4%가 되는 수치까지 나와줘야 1등급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H는 등수가 8등입니다. 표준수 혼자 있고요. 그럼 뭐 8등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뭐 계산할 것도 없죠, 이제. 당연히 92가 되고 100분에도 92, 당근 얘는 여기서부터 2등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내신 수학이 편성돼서 애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그럼 이런 성적표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실제 성적표를 뭐 고1, 2를 겪어본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다 보셨겠지만 선생님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처음 이제 예비 고2 됐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 궁금한 분들은 잘 좀 보셔야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대평가 등급을 하고 가야겠네요. 성적표 좀 이따 할게요. 절대평가 등급은 이때까지 하고 전혀 다릅니다. 상대평가 등급 100분이 전부 다 표점에 근거하지만 절대평가 등급은 원점수에 근거해서 9등급을 난다. 9등급인 점은 똑같지만 기준이 원점수고 그 다음에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므로 나와 다른 친구가 나보다 얼마나 잘했니 얼마나 못했냐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나의 점수가 절대적으로 몇 점이 원점수가 됐니 안 됐니 나의 점수의 절대 점수를 갖고 나의 등급이 그냥 결정되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죠.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시작이 됐고요. 영어가 2018부터 시작이 됐죠. 2019, 2020 그대로 이렇게 가게 돼 있고요. 2021도 2022가 어떻게 될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18, 19, 20 2021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 막 둘러싸고 말이 정말 많은데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굉장히 유일시 되는 분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며칠 전에 강연회에서는 그거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이제 추상적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좀 물으러 와야 되는데 안 물으러 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주체들이 여러 교육 주체들이 있죠. 학부모님들도 있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있죠. 이 주체들의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학생하고요. 학원 선생님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교육의 분명한 주체들인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래서 항상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서 그 결과는 뭐냐? 항상 학생한테 부담이 과중되는 결과로 나왔거든요. 학생 의견을 안 물으니까 또 학생과 가장 밀착돼서 학생 의견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학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안 물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다 공익을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이익단체의 면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 같은 전문가한테 문의를 안 한다는 게 참 문제야. 문제입니다. 찾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영어는 다 아시겠지만 원점수 90점 이상 1등급 89, 7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굉장히 보면 이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점수 제도도 합리적인 점수 제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90점하고 91점이 점수차가 몇 점이죠? 1점 차가 나죠. 그런데 등급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은 점수입니다. 89점과 90점은 1점 차이인데 얘와 얘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와 여대는 영어가 89점이 되면 무려 10점을 감점합니다. 10점. 연세대 89점이 되는 순간 5점을 감점합니다. 내가 89와 90은 점수가 1점 차인데 5점에서 10점 차이가 나는 건 매우 황당하잖아요. 어떤 제도인지 부당한데 이 등급제라는 거, 절대 등급제라는 게 과거의 참여정부 때도 5등급 절대 등급제였다가 1년 만에 폐지된 적이 있거든요. 이건 9로 나눴기 때문에 약간 좀 덜 불합리하게 보일 뿐이지 불합리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이제 오래되기 시작하면 89, 88, 79, 78 애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매우 그 점수대 학생들의 재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90점 이상 절대평가를 해서 이 사람을 다 1등급으로 줘서 같은 점수를 주게 되면 1등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날 것이다. 몇 배나 늘어나느냐? 뭐 2배 늘어날 것이다. 몇 배 늘어난다는 말은 완전 뻥입니다. 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다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그 과목의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거든요. 출제하는 사람이 이게 학생한테 어떤 난이도로 나타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과거 상대평가 4%에 비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등급 90점을 넘는 학생이 15%일지 30%일지 40%일지 모르는 거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저는 4%보다는 많지 않겠냐. 예, 왜? 4%보다 적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절대평가에서 쉬워진다며! 근데 어떻게 4%보다 적어? 난리가 나겠죠. 따라서 4%보다는 많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한국사는 우리 이미 작년부터 했으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국사는 좀 더 헐해요. 이게 90이면 반띵하면 45가 돼야 되는데 45도 아니고 40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보통의 학교가 2등급부터 감점하지만 한국사는 보통 3등급 혹은 4등급부터 감점을 하죠. 따라서 사실 35점까지만 먹어도 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과는 학교마다 좀 다른데 이과는 30점만 먹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학교들도 있으니까 한국사는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는 과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에스모 선생님의 재밌는 역사 얘기를 듣는 그런 식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과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과연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게 절대평가 등급이 됐죠. 자, 이런 것을 말이죠. 실제로 각 성적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성적표 보는 법이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예요. 자, 먼저 전국연합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는 법. 수능 성적표는 안 봅니까? 수능 성적표는 요 중에서 몇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볼 줄 알면 수능 성적표를 못 보는 바보는 아무도 없어요. 수능 성적표는 표기가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표준점수, 그죠? 100분위, 등급, 끝. 예. 그리고 어떤 거는 표준점수하고 100분위도 없는 과목이 있죠. 뭐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 우리 저번에 배웠죠? 예. 고3 학생들만 보는 것이다. 아, 이건 고2였네요. 예. 해당 학년의 학생들만 보는 거고 출제기관이 어디다? 출제기관이 교육청이다.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원점수 보이시죠? 원점수 여기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점수.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가 없는데 있고요. 그다음 표준점수 보이죠? 표준점수. 그다음 표준점수에 의한 석차 100분위 등급 여기 보이고요. 응시자 수가 몇 명이냐, 1등급이 몇 명까지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등급이 여기는 뭐 4%가 되기도 하고 여기는 잘 보이나요? 아, 여기는 뭐 12%까지 되죠. 10%까지 1등급인 경우도 있죠. 굉장히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절대평가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쭉 돼 있고 뭐 쭉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또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작게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대를 시켜서 요 부분, 또 요 부분, 요 부분을 확대시켜서 각각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일 왼쪽 상단에 있던 부분입니다. 자, 영역별로 과목이 쫙 있고요. 과학대부 선택 과목 2개가 있고, 자, 올해부터 또는 작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뀐 2개 과목은 뭐 표점도 당연히 표기가 안 되고요. 왜? 원점수에 기초하니까. 당연히 석차도 표기가 안 되고요. 100분위도 없습니다. 원점수에 기초한 절대평가 등급만 있을 뿐이다. 오로지 이것만 표기됩니다. 90이 넘었으니까 1등급이고요. 그렇죠? 30에서 30일 넘었으니까 당연히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30에서 34까지죠 아마.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국수 탐구를 한번 볼까요? 원점수 여기 보이시죠? 원점수. 자.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수학과를 다 맞았습니다. 자, 표준점수는 최대 200점까지, 최대 100점까지 주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고요. 표점이 이렇게 표시가 됐죠? 얘는 133, 139. 탐구는 100점 만점까지니까 66에서 68.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표는 이게 다 나오죠? 이거는 수능 성적표는 이런 게 없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는 학급에서 석차가 몇 등이 되는지 당연히 1등이겠죠. 당연히 다 맞았으니까 전교석차도 1등이겠죠. 그래서 전교석차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모의고사 성적표의 특징입니다. 학교 수능 성적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100분위가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표는 소수점 2개짜리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능식으로 해본다면 얘는 94, 얘는 100, 얘는 93, 얘는 98 이렇게 수능식으로 하면 표기가 되겠죠. 근데 모의고사는 좀 더 복잡하고 세밀하게 해서 소수점 2개짜리까지 나온다. 등급 표시되어 있죠? 설명 안 해도 되겠고요. 응시자가 몇 명이었는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맨 왼쪽 상단에 있던 제일 중요한 정보가 되겠고요. 자, 거다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두 개나 됐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요거는 말이죠. 오른쪽 하단 정도에 있는, 오른쪽 중간에 있는데요. 각 과목별로 틀린 과목의 점수가 나옵니다. 2, 3, 10, 30, 40. 틀린 게 없고요. 37번 틀렸고 틀린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지를 학부모가 구한다면 우리 애가 어디가 틀렸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일 좀 무의미한 정보 같은데요. 국어, 수학만 넣으면 100분위가 어떻게 되는지, 수학, 과학만 섞으면 100분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과목을 조합했을 때 더 강점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위권 이하 대학, 전국 100위권 이하의 대학들의 경우에는 국수만 갖고 뽑는 학교도 있고요. 이과는 수학, 과학만 보고 뽑는 학교도 있고요. 즉 전 과목을 보지 않고 일부 과목만 갖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정시에서. 하지만 그거를 가려고 공부하는 학생은 없어요. 공부를 안 해서 거기 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모의고사 성적표까지 이렇게 검토해보면서 나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검토하면서 나의 성적을 증진해봐야지,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일부 과목만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은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했을 때 내가 더 유리한가는 건 상당히 무의미한 정보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처음에 수능이 생길 때, 20몇 년 전에 생길 때 전 과목을 보지 말라라는 게 지도 지침이었거든요. 근데 대학이 그래요. 전 과목 다 보려고 그러죠. 반영 비율을 정했죠. 그래서 그런 지도 지침이 관찰되다 보니까 그게 모의고사 성적표에 아직까지 잔재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의미 없고요. 얘는 의미가 있습니다. 탐구 두 과목이 어떤 점수를 보이는가는 매우 의미 있는 정보죠. 탐구는 굉장히 당락, 특히 나중에 정시 당락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국수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얘는 다른 국수에 비해서 낮죠. 왜? 수학을 워낙 잘하니까. 이 학생은 수학을 그냥 지키면서 탐구를 굉장히 100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특히 생명과학원이 워낙 많이 틀린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얻으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큰 성적표를 볼 때 밑부분이 뭐였냐면 뭐 OX, OX 막 이렇게 돼 있던 거였거든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OX, OX 돼 있는 거. 자, 이겁니다. 각 과목별로 답안이라는 게 있고요. 답안은 학생이 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정답. 진짜 답.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있고요. 채점 결과 X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틀린 거죠. 국어는 좀 틀린 게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틀린 게 있고요. 20번까지만 끊었습니다. 그냥 쭉 있겠죠. 수학은 틀린 게 없었고요. 다다다다다다 동그라미입니다. 영어도 쭉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틀린 거는 어떻게 틀렸는지 다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 칠 때마다 입시 사이트, 무슨 대성이라든가 메가스터디라든가 뭐 이투스라든가 스카이에듀 이런 입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정답별로 1, 2, 3, 4, 5 기호별로 몇 프로의 학생이 그 번호를 기입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4번으로 틀렸는데 4번이라고 쓴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2%야. 그러면 머리를 내가 쥐어 박아야겠죠. 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4번 쓴 사람이 많이야. 뭐 20%, 30%야. 이게 굉장히 거기서 속게 돼 있었구나. 좀 더 그게 뭔가 속게 돼 있으면 필연성을 거기서 찾아줘야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정답률이라는 게 있어요. 정답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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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보이죠? 요거는 성적표 맨 밑에 써 있는데요. A라고 써 있으면 정답률이 80%를 넘는 거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정말 아무나 맞췄다 이거죠. 그럼 B라고 써 있는 건 뭘까요? 80에서 60% 사이의 정답률을 보이는 거. 그럼 C는요? 60에서 40% 정답률이겠죠? D는요? 40에서 20% 정답률. E는요? 정답률이 20%가 안 되는 걸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보통은 수학 같은 경우는 29번에서 30번 사이가 D 아니면 E인 경우가 거의 일반적으로 볼 수 있죠. 서술형이기도 하고요. 시험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돼 있죠. 따라서 나의 성적표를 볼 때, 또 나의 아들, 딸의 성적표를 볼 때 D하고 E에서 주로 틀렸다면 매우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니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겠죠. 근데 내 성적표가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심지어 이것도 몇 개 틀리고 그럼 뭡니까? 정서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태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학생도 잘 보시면 의외로 B에서 많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C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앞에서 아무나 맞게 되어 있는 B를 이렇게 두 개 틀린다는 것은 수학을 다 맞는 최상위권 학생의 점에서부터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 문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고3 가서 고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요. 국어라는 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되는 실력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조기 단계, 1학년 때 이런 성적표가 나오는 단계부터 발본색원 이렇게 뭔가 해결을 해주는 게 매우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죠? 모의고사 성적표를 봤고요. 자, 이제는 더 재밌는 내신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표. 내신 성적표는 말이죠. 일단 일반고와 특목고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나눠서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반고로 먼저 볼까요? 일반고 쭉 보이고요. 성적표를 보면 말이죠. 과목 이름이 써있고 그 옆에 4니, 2니 이렇게 써있는 거 있죠? 4, 2 이게 뭡니까? 이수단위라고 합니다. 이수단위. 언제나 평균을 낼 때는 이수단위를 곱해서 가중평균을 내게 돼 있죠. 영어로 크레디트라고 하는데요. 이수단위. 대학교 다녀보시는 분들은 학점이란 말 들으셨을 거예요. 야, 너 그 과목 몇 학점이니? 3학점짜리 과목이야? 4학점짜리 과목이야? 네, 크레디트, 이수단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고등학교에서 보통 유니트라고 하는데 주당 4시간에 있으면 보통 이수단위가 4. 주당 이수단위가 적을수록 주당 수업 시간이 적을수록 이수단위도 작아서 가중치가 적게 주어지는 좀 덜 중요한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등급을 갖고 등급 평균을 낼 때는 이수단위를 곱하죠. 그래서 국어에 곱하기 1을 하고 곱하기 4를 하고 1에 4를 하고요. 뭐 다른 거는 곱하기 2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으로 4, 4, 4, 2, 2를 더한 거로 나눠서 평균 수치를 정하게 되어 있죠. 가중평균 구하는 것까지는 제가 안 하고요. 실제로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교 다닐 때하고 다른 거죠. 우리 때는 중간고사 50%, 기말고사 50%였죠. 근데 그게 아니죠. 네. 수행평가, 참여도, 수행평가 성실성. 특히 남학생들이 아주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수행평가 있는 것도 까먹고 수행평가 있는 날 전날 게임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죠. 수행평가가 들어가면서 남녀공학의 경우 여학생들이 내신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졌답니다. 여학생이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는 맵고 끊는 게 분명하고 남자애들은 아직 어려갖고요. 정신적, 지적 발달이 조금 중고등학교 때 느린 거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이걸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챙겨야 되는 면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다 수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필고사만 갖고 100%가 우선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평균을 내면 평균이 나오게 되죠. 국어 과목이 98.74가 나왔으면 원점수가 이제 99가 되는 거죠. 네, 반올림을 해서 성취도는 이제 아직은 반영 안 하는데 지금 내신도 성취도 평가로 바꿔라. 그 다음에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꿔라. 이런 식의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사용이 안 되고 요것도 사용이 안 되고 요것도 사용이 안 되고 요렇게 바뀌는 것이 절대평가, 성취도 평가로 바뀌는 겁니다. 90점이 넘으면 전부 A, 80점 넘으면 B, 7점 넘으면 C, 60점 넘으면 D, 60점 이하면 가니까 E가 되겠죠. 과목에 따라서는 A, B, C만 있고 그 다음에 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패스 오 페일리어, P와 F만 있는 과목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뭐 주요 과목은 다 A, B, C, D, E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절대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평가, 성취도 평가가 되면 누가 더 유리해지는가 하는 것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쉽게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가 됐고 근데 지금은 이 제도가 아니고 지울까요? 1번만 지울까요? 이렇게 지워. 네, 지우고요. 지금은 어떤 제도다? 네, 요거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죠. 성취도는 의미가 없어요. 학생부 교과건 학생부 종합이건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원점수와 석차 등급 내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갖고 원점수하고 석차,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다 조합하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예하고 예를 다 조합하면 뭐가 나오죠? 표준점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때 99려서 95, 98 성적 너무 좋은 학생을 갖고 왔어요. 네, 전부 석차도 되게 좋고요. 다 1등급이 됐습니다. 과목 평균이 78.9 뭐 이렇게 돼 있고 쭉 보이죠?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보셔야 돼. 일반고는 학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평균이 70점대, 60점대, 70점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경우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가 얼만큼 점수가 분포되어 있느냐. 일반고는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미 포기한 학생도 있고 또 뭐 예체능 학생들도 많고 또는 뭐 체육부 학생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실제로 점수 차가 많이 날 수가 있죠. 표준 편차가 적으면 13, 국어라서 좀 적습니다. 국어는 그래도 좀 맞추잖아요. 수학은 16.3, 영어 22.5, 20, 17 막 이렇게 가죠. 잘 기억하세요. 일반고는 어떻다고요? 60, 70에서 평균이 많이 결정되고요. 물론 높은 학교도 있겠지만 표준 편차가 10에서 20을 넘어가기도 한다. 요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특목고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목고. 학교 이름이 나오네요. 자, 대원외고 어떤 학생의 성적표입니다. 예. 특목고 중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인문계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보세요. 단위수는 양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단위수가 있고요. 성적이 좀 표기되어 있는데 1학기, 2학기가 전부 이렇게 학생부에 실제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특징을 잘 보시면 말이죠. 얘는 84점, 75점, 79점, 76점, 86점. 어떻게 봤어요? 나름 봤죠? 나름 썩 잘한 건 아니지만 나름 좀 봤습니다. 등급 볼까요? 전부 9등급입니다. 대원외고에서는 84점도 9등급이래요. 느낌 오시죠? 그럼 도대체가 평균이 얼마길래 85가 9등급이야. 9등급은 뭐예요? 하위 4%라는 얘기 아니야? 하위 4%. 예. 평균이 95, 94, 95, 96, 95, 93, 97, 90. 평균이요. 96, 97이에요. 그러니까 85가 9등급이죠. 어마어마하죠. 평균 자체의 위치가 다릅니다. 상층부만 있다 이 말이죠. 야, 이 학생 85점, 84점인데 9등. 정말 이거 웃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자, 근데 더 웃긴 거는 뭐죠? 표준 편차입니다. 자, 일반고는 수포자도 있지만 수학 괴수도 있지만 특목고는 다 잘하는 애들만 몰려 있으니까 표준 편차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줄어들게 돼 있죠. 표준 편차 잘 보세요. 3, 5, 4, 5, 4, 3. 와. 일반고는 아까 16, 17, 22까지 갔어요. 3, 4, 5입니다. 3, 4, 5. 와. 그만큼 점수가 몰려있다. 석차 등급은 9, 9, 9, 9, 9, 9고요. 좀 덜, 그래도 제2외국어는 좀 했어요. 중국어과야 또. 8, 중국어과 거의 꼴찌입니다. 이 학생이 지금. 야, 정말 특목고 살벌하네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일반고의 경우에는 평균이 한 70점대, 60점대도 있지만 표준 편차가 15에서 22 사이 이런 거하고 특목고, 이게 특목고로 다른 건 아니에요. 이 대원외고처럼 90점대,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 4, 5점이 되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연세대 말이죠. 나중에 이제 연세대 입학전형을 탈 때 연세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2018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써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면접형. 이게 이름은 학생부 종합이에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자꾸 학생부 종합을 늘리라니까 자꾸 늘어났어. 그래서 학생부 종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성격은 학생부 교과예요. 뜯어보면 다 학생부 교과야. 실제로. 뜯어보면. 그래서 학생부 교과식으로 실제로 학교 내신을 수치로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어. 학생부 교과는 수치가 그대로 들어가는 정량적 평가죠. 학생부 종합은 그냥 정성적으로 질적으로 보는 거지 수치를 직접 계산하는 계산 수식은 없어요. 근데 얘는 계산 수식이 있어. 따라서 학생부 교과적 성격을 띠는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학생부 종합, 본질은 학생부 교과야.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연세대입니다. Z 점수를 50%,
그다음에 등급 점수를 50% 이렇게 환산하는 거로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이것만 봤는데요. 올해는 D점수 반, 등급 점수 반입니다. 근데 D점수가 도대체 뭐냐? 등급 점수 이거예요. 이거 999999966. D점수가 뭐냐? D점수 여기서 볼게요. D점수가 뭐냐? X-M 나누기 시그마가 바로 D점수입니다. 뭐 할 때 했죠? 전전전시간 할 때, 표준 점수 할 때, 표준 점수가 여기가 곱하기 20 플러스 100, 곱하기 10 플러스 50 이렇게 돼 있었죠. 아하, 그 표준 점수 계산할 때 왼쪽에 있었던 거 요게 바로 Z구나. 이게 통계학에서 가는 Z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일반고의 수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내가 90점을 먹었다고 보세요. 나 일반고 90점 먹은 학생이야. 네, X가 90이야. 자, 나 특목고라고 봅시다. 내가 특목고에서 예를 들면 똑같이 90 먹었어. 네, 90. 좀 더 올려볼까요? 네, 좀 올리는 게 좋겠어. 90%. 좀 올려야지 수치가 되겠어. 0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이거 세밀하게 지우는 거 참 좋네요. 95로 해봅시다. 95. 얘도 95. 다 됐어요. 그러면 평균이 다르겠죠? 얘는 일반고 평균은 75였다고 해봅시다. 특목고 평균은 90이었다고 해볼게요. 어이구, X-M으로 보면 일반고가 무조건 유리하죠? X-N 값이 얘는 20이에요. 얘는 5야. 상대가 안 돼. 네? 그럼 등급으로 봐도 상대가 안 되겠죠? 얘는 등급으로 보면 95는 거의 1, 2등급에 가 있을 거고요. 얘는 평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4등급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평균이 5등급일 테니까. 근데 이거를 Z 점수로 표현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이 표준 편차가 문제가 된다. 표준 편차. 아까 얼마였어요? 아까 있었던 거로 그냥 러프하게 20이었다고 봅시다. 얘는 얼마였죠? 예를 들면 3이었다고 한번 봅시다. 물론 과목마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X-M이었을 때는 일반고가 무조건 유리했는데 시그마의 큰 차이를 보이다 보니까 얘는 몇이 돼요? 95-75, 20-20 어떻게 돼요? 값이 1이 됩니다. 1. 얘는요, 물론 5였으면 얘도 1이었겠지만 3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3분의 5니까 1.66, 1.67 되겠죠. 누가 높아요? 오른쪽이 높죠. D 점수를 반영하게 되면 시그마가 적은 학교가 무조건 유리하게 돼요. 물론 시그마가 적은 학교는 M 값도 높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한 요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M 값이 높아지는 건 불리하지만 얘는 덧셈 뺄셈에 관계된 거고요. 시그마가 적어지는 건 나눗셈에 관계되기 때문에 적어지는 것만큼 즉각적인 D점수 값에 효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대적 학생부 종합편제평이 과거 학생부 교과일 때는 D점수를 계산하는 수식이 연세대 입학전형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엑셀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점수를 전 과목 점수를 쫙 넣어보면 5학기 점수를 그거를 연세대형 D점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작년에 봤을 때 여기가 2점 몇 점 정도 돼야지 합격했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죠. D점수는 뭐다? 시그마가 작을수록 좋은데 시그마가 작은 학교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다. 이러면서 학생부 교과에서 공부 잘하는 학교가 불리한 것을 이런 식으로 메꿔주려는 제도들도 나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성적표 보는 법, 정규현 모의고사, 그 다음에 또 내신 성적표 보는 법, D점수. D점수는 뭐 나중에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모르는 법. 그 다음에 내신에서 각각의 등급과 백분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엔 좀 더 이거보다 심화된 수업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